한 27년 정도 주식 투자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년 동안은 계속 잃기만 했어요. 주식에 손만 댔다 하면 이제 잃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보자들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생략이 돼요. 예, 제가 종목도 찍어 드렸잖아요. 그냥 투자하시면 된다고. 제 경험상으로 저는 투자로는 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공을 해 왔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네요. 예, 그때 제가 40살이 딱 되던 해였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잠깐 쉬게 됐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월급이 끊기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니까 다행히도 다시 돌아갈 회사는 있었기에 망정이지 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회사 없이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은 또 회사 돌아가면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50, 또 요즘 뭐 50대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0, 60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나머지 한 3,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본으로, 노동력이 아닌 자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서 다행인데 저는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자본으로 제가 회사에 다닐 때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은 지는 이제 7년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7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휴직을 했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벌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이미 1년 정도 만에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복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한마디 이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겪은 뭐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책이나 글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게 어찌어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됐어요.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는 한데 전문 경영인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백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급을 받는 백수,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는 거의 뭐 지금 27년 정도 됐겠네요. 20살 때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다 나오는데 제가 47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8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는 거의 뭐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잘 하지 못했죠. 근데 그 뒤에 제가 뭐 투자에 대해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 전체를 아울러서 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게 우리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깨달은 바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응하게 됐거든요. 최근 주식시장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보시기 전에 좀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경제적 자유를 투자로 뭐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전문가나 뭐 투자의 고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질문지에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뭐 유망한 산업이나 섹터는 뭐냐, 뭐 이렇게 또 주식시장의 전망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제가 공부도 해봤는데 알 방법도 잘 없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요소들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이걸 알고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찰력이나 해안이 있는 주식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저는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해줘서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예, 배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배터리를 사면 내리고, 예, 또 뭐 AI가 또 뭐 요즘 대세라고 해서 AI 관련주를 사도 돈을 잃고,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에는 관심을 끊기로 하고 그냥 철저하게 이 회사의 데이터를 보고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내 돈을 잃지 않게 할지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질문들이 싹 날아가겠네요. 예, 잘 모른다라는 게 제 답변이에요. 세븐스플릿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뭐 여러 군데서 그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어떤 투자의 방법,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시스템화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하나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눈다라는 의미의 이제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있고, 세븐이라는 말은 제가 일곱 번 정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이런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행운의 숫자라서 제가 세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고, 어떤 사람은 10번 나눠서 사고 10번 나눠서 팔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100번 나누어서 사고 100번 나누어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파는 전략,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같이 뭐 섹터나 뭐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투자 전략과 비교했을 때 세븐스플릿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장점은 제가 이제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장점은 무엇보다도 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마음 편하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았을 때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이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연간 기대 수익률 혹은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봐요. 그런데 시장이 좀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뭐 20% 이상 가기도 하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는 않는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야, 10% 정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거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던 방식대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95%를 찍어보기도 할 정도로 주식 투자를 못하고 제가 투자만 하면은 망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안전하고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고, 연간 목표 수익률을 또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저는 만족을 하고, 그 정도를 바라는 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 27년 정도 주식 투자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년 동안은 계속 잃기만 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주식에 손만 댔다 하면 이제 잃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이 방식으로 세븐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주식 투자의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멘탈 유지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븐스플릿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분할 매수만 놓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분할 매수는 잘 해요.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10만원에 샀는데 5만원으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100만원어치를 더 사죠, 보통. 그러면 이제 평당가가 7만 5천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요. 이제 이걸 물타기라고도 하고, 좋게 말하면은 분할 매수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분할 매수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 투자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요. 나는 이거를 7번 나누어서
매수할래, 뭐 10번 나누어서 매수할래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에 샀으면 9만 원 됐을 때 그 다음 그 투자를 할래. 그리고 뭐 8만 원, 만 원 단위로 이제 쪼개는 거죠. 만 원이 됐을 때 세 번째 투자를 할래. 같은 종목에 대해서 일정한 갭을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게 이제 분할 매수가 물타기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제 팔 때예요. 우리가 분할 매수, 물타기는 잘하는데 보통은 팔 때는 내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만 팔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10만원,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맨 마지막에 산 삼성전자는 아마도 5만원에 100만원어치를 산 삼성전자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2천원, 3천원만 올라도 저는 수익 실현을 해버려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당 2, 3천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는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언제 오르지? 계속 평단가 이상 올라야 될 텐데, 이런 방식의 투자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순간 다시 주가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5만 원에 사서 5만 3천 원 정도에 팔았던, 제가 이제 투자 자아를 이제 나눈다고도 하는데, 그 이제 넘버링도 해요. 제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 넘버 5의 입장에서는 다시 주가가 5만 원 이하로 내려서 다시 사서 또 3,000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 앤 홀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얼마에 사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은 몇 달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파는 이런 주식 투자의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때그때 분할 매수하고 수익이 생겼을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도 지향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런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버 1, 2, 3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에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도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만 원에 산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뭐 1년 있다가 팔겠다, 2년 있다가 팔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도 뭐 10% 이상, 그리고 크게는 뭐 100% 이상까지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게 또 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샀던 물량보다 맨 처음에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 경험상. 항상 내리거든요. 내렸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계속 챙기다가 어느 순간 첫 번째 산 주가보다 많이 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의 투자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븐 스플릿 전략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사실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알면 제가 혼자 투자하지 누구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하러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겠어요. 그냥 한 방에 사가지고 한 방에 팔아서 큰 수익을 얻지. 저는 이제 종목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연간 10%의 수익도 얻지 못하고 계속 잃기만 하는 그런 분들은 나도 종목을 잘 못 보겠어 라는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아주 크게 상승하는, 뭐 예를 들면 요즘 엔비디아 같이 뭐 10배, 20배 막 올라가는 이런 주식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주식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해놓고 또 엔비디아에 투자했더라도 문제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내하는 어떤 멘탈도 약하지만 수익을 감내하는 멘탈도 약해요. 제가 그 엔비디아에도 투자를 했었지만 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팔아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그릇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일반적이고 평범분들은 내가 1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실 텐데 소용없다니까요. 아마 그때 사셨어도
많아야 한 50%, 100%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으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다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기의 투자의 그릇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투자의 그릇에 맞게 나는 10배 수익을 얻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큰 금액을 투자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배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저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 좀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한 번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5초 만에 팔아가지고 1500만 원을 수익 실현한 적도 있어요.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운 좋게 1000만 원을 버는 거하고 저처럼 그냥 5초 만에 1500만 원을 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좋은 종목을 투자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내 시드머니의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찾기보다 잃지 않을 안전한 종목을 찾는 데 더 포커싱을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찾다 보면은 적당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투자하기에 적당한, 누구나 보더라도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종목을 찾게 돼요. 근데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좋지 않겠죠.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변동성도 크지 않아 가지고 되게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주식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하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인데, 똑같은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어느 순간 크게 올랐을 때 수익을 가지고 이제 챙기고 빠져나오는 이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중에 계속 읽기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본인의 투자의 그릇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도 조금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고, 또 좋은 종목을 발굴했는데도 크게 투자하지 못해가지고 작은 수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방식을 좀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극복이 안 되죠. 예.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극복이 안 돼요. 그때 언제였냐면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였어요. 제가 당시에 500에 25만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날린 돈이 5천만원 정도였어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95%고, 그러니까 500에 25만원짜리 정도의 신혼집을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날렸으니까, 또 5천만 원 어디 있었냐? 다 신용, 미수,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하죠. 예, 대출로 쓴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번에 날리고 나니까 멘탈이 무너지다 못해, 이거는 정말 한강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일은 그냥 주식 투자를 끊었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는 도박 같은 거라서 더 이상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못된 생각이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동력이 다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끊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때 제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지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한 다음에 실패하고 나서 이거는 주식 투자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 주식 작전 세력의 문제, 이런 남의 탓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끊는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멘탈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이 정도를 높이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정도의 큰 일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 게,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전 재산이 1억 원을
1억 원인 사람이 카지노에 가가지고 1억을 잃었다라고 뭐 하룻밤에 1억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갈 정도로 되게 큰 멘탈의 흔들림,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워런 버핏이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냥 웃고 넘어가겠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의 자본력과 투자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잃지 않는. 그러니까 멘탈이 센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실제 멘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자본력,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멘탈을 다잡으려고 내가 멘탈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븐 스플릿 전략을 코인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려면 잃지 않은 안전한,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에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만 이 전략이 통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정도야 이미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세븐 스플릿 전략으로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스캠 코인 같은 예를 들면 득보 코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코인을 이런 방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한 투자를 할지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 더해지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코인 투자도 한번 세븐 스플릿 전략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이제 궁금한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접근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귀찮고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왜냐면 바이 앤 홀드 전략은 그냥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는 트레이딩의 개념이 들어가면 많은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진 않지만 아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장 종료 시점 중에 한 번 정도 내가 산 주식이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도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좀 자동으로 이게 거래가,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거래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름은 매직 스플릿이라고,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이미 매직 스플릿이라는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에 명령만 내려놓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5% 정도 하락할 때마다 7번 추가 매수를 해. 그리고 3% 정도 수익이 나면은 분할 매도를 해. 이렇게 명령만 내려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줘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저도 지금 한 1년 넘게 투자를 해봤더니 너무나도 편하고 제가 아예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투자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다음에, 코인도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변동성이 또 이제 크다 보니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매직 스플릿 국내 주식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찾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만간 해외 주식도 자동으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아마 한두 달 내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인도 제가 이제 매직 스플릿하고 비슷하게 코인 스플릿이라고 이름도 붙였어요. 코인 스플릿도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소액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좀 증액을 하셔가지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코인 스플릿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달러 투자로 큰 수익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예, 달러 투자는 제가 사실은 주식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달러 투자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정도로 되게 쉬운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방송이라고 알고 있는데, 코인도 뭐 비트코인 투자냐, 이더리움 투자냐, 아니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 투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르고 투자의 성패도 달라지듯이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똑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손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쯤에 뭐 고점이었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고점일 때 산 사람은 지금 잃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 사가지고 뭐 한 2배 정도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전에 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 어디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보자들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생략이 돼요. 예, 제가 종목도 찍어 드렸잖아요. 그냥 달러 투자하시면 된다고. 달러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제가 달러 투자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 저는 달러 투자로는 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공을 해 왔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되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환율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환율은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에 그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교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교환 비율이 0이 되려면 원화나 달러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0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돈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고, 또 환율이라는 게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만 움직여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 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9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뭐 흔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거나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IMF 같이 큰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뭐 2,0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원 이상도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이 아주 최적화된 그런 투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경험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쌀 때 추가 매수를 하고 비싸졌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투자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주식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일단 달러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투자의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은 좀 더 큰 수익을 얻어보자 라고 마음 먹으시고 주식 투자 공부도 하시면 거기에 응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뭐 좀 복잡한 코인은 저도 걱정이 돼서 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가치가 0으로 수렴되는 구조만 아니라면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으로, 그것도 제가 뭐 일일이 하려면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스플릿이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그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계속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달러 투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달러 투자 가능할까요? 달러 투자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환전 수수료라고 하죠. 환전 수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계속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수수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한 6년 전, 7년 전 그때 해외 주식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뭐 서학개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환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나 증권사에서 경쟁적으로 환전 수수료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0% 정도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는 게 어렵지 않았었고 지금은 더하죠. 지금 뭐 심지어 100% 환율 우대를 해줘가지고 수수료가 그냥 0인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수수료 때문에, 비싼 수수료 때문에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맞지 않아, 장기 투자,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거기다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또 0이에요. 저 같은 저는 이제 좀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같이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나 이런 다른 투자를 했을,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금이 없는 투자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단 1원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자신 있게 한 10억원어치를 사서 한 5초 만에 팔아서 1,500만원 벌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차익으로 얻은 세금은 세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달러 투자하시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1년에 거의 제가 은행을 5군데 정도, 거의 뭐 시중 은행은 다 이용해서 이 달러 투자를 했고, 왜냐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은행마다 기준 환율이 다르기도 하고 또 환전 한도 같은 것도 이제 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모든 은행을 다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경찰 조사를 받았었던 그 해에 제가 은행 한 군데에서만 한 70억 원어치를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한 달러만 한 7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매도한 것도 뭐 비슷하게 매도를 했겠죠. 뭐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했겠네요. 너무나도 큰 금액을, 개인으로서는 큰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FIU라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국내 뭐 해외로 뭐 밀반출한다거나 이런 걸 이렇게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FIU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지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쪽으로 연락이 와서 뭐 지능범죄수사팀 이쪽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왜 이렇게 달러를 많이 샀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왜냐면은 환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소명을 해가지고 별 문제 없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달러 투자 아무리 큰 금액으로 많이 하더라도 그런 조사받을 뭐 위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매를 한번 맞아 본 거죠. 예,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셔도 돼요. 달러 투자 씹어야 하는 지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주식 투자할 때 뭐 미래 예측하거나 이런 것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거래해 왔고, 제가 많이 거래했을 때는 뭐 엔화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거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환율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몰라요. 예, 저는 몰라요. 예측이나 뭐 앞으로 환율 전망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레인지 같은 거는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예측해 보라라고 하면 그걸 맞추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얼마 정도까지 오르고 내릴 건지를
맞추라고 해도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달러는 이게 가능해요. 내일, 내후년 원달러 환율의 전망을 얘기하려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최저 환율과 최고 환율이 한 700원 수준에서 한 1,700원 정도 수준 정도예요. 종가 기준으로 하면 IMF 때 뭐 2,000원을 넘겼다라고도 하는데 그래봤자 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다고 해도 5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그냥 500원에서 2,000원으로 크게 잡아도 예상 가능한 레인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만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는데 어려운 투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닌 투자로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냥 투자하면은 누구나 그냥 초보자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달러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로 달러도 투자를 하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달러를 가지고 원화에도 투자해요. 지금처럼 환율이 좀 높은 상황, 그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로 원화 투자를 하는 거죠. 달러 투자의 반대가 원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달러 투자, 원화 투자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변동만 있으면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나도 달러 투자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보잖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 이하일 때 달러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1200원일 때 달러를 사고요. 세븐 스플릿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보시고 환율이 얼마 정도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1200원일 때 첫 번째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판단이셨으면은 1200원부터 1000원까지 얼마의 간격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할지 간격도 정하시고 한번 투자했을 때 금액도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촘촘하게 나눈 다음에 그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화 투자도 병행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돈을 버는 투자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롱숏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수 투자를 하실 때 일반 투자도 하지만 인버스 투자도 같이 해가지고 해칭하는 이런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200원 이하일 때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지금같이 고환율일 때는 좀 공부를 하셔서 소액으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소액으로 좀 공부를 하시다가 원화 투자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환율이 실제로 12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체제가 있어요. 달러는 너무 비싸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힘드신데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만에 최저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엔화가 100엔당 한 1000원 이하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하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는 구간인데 지금 오늘 제가 가격 봤더니 870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웬만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방을 한 750원 정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880원에서 750원 사이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달러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실 거고요. 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 엔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나 기타 다른 화폐들로도 투자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유로화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 통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안전 자산이라고도 부르고 기축 통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준기축 통화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별히 엔화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이지 제가 평소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통화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달러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엔화는 지금 너무 역대급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잃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0원 이상만 되더라도 제가 엔화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달러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딱 지금 이 가격대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서 투자할 만한 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금 투자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 그 매직 스플릿, 그 주식 투자죠. 해외 주식 버전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 스플릿이 사실은 제가 달러 투자를 또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다음 달, 다다음 달 한 2개월 이내에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스플릿도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있었어이 골드 스플릿이 있어요. 그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도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귀찮아서 못 하는 거예요. 금 가격을 계속 추종해서 왜냐면 변동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하기에는. 근데 기계에게 맡겨놓고 네가 금 가격이 뭐 1%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1%씩 오를 때마다 추가 매도해 라는 명령을 넣어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되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그것도 코인 투자하고 함께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골드 스플릿 프로그램은 언제 출시되나요? 아마 코인 다음에 나올 거라서 빨라야 뭐 올해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해보시려고요? 안전한 거 가지고 분할매수 분할매도 하면 웬만하면 잃을 가능성이 제가 지금 한 7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경제적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초보 투자자라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 도박했었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너무 돈을 많이 잃다 보니까 돈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따는 거는 고사하고 이게 도박 중독을 벗어나기도 힘드니까 많이 잃지만 말아야겠다. 잃는 건 당연하다고 일단 깔고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도박도 잘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잃으면 큰일 나니까 좀 많이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게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베팅 전략,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주 종목이 블랙잭이었는데 블랙잭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잃게 되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카지노에 갔는데 처음으로 돈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예전에 95% 손실을 보고 나서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끊었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박도 공부를 하면 이렇게 실력이 나아지는데 주식 투자는 내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거긴 하지만 도박이 아닐 수도 있고 도박이 아니라면 공부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공부해서 잘하게 된 것처럼 주식도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그때 제가 한 1년 동안 1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을 아무리 보고 거기에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전에 나와서 투자를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해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산업이 어떤 섹터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다른 능력들이 요구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멘탈.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 당하고 나면 이 주식은 내가 밸류에이션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봐가지고 한 10년 정도 갖고 있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한 반토막 나봐요. 바로 만세 부르고 손절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찾은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책을 10권 읽는 거하고 100권 읽는 거하고 1000권 읽는 게 차이가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들, 워런 버핏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뭐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피터 린치의 책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몇 권 읽고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읽으면 거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라고 지금 보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거의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책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반드시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실전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공부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공부의 하고 실제 투자 수익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다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멘탈을 잡는 방법으로 시스템 투자를 선택을 한 거고요. 70억 자산가임에도 꾸준히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제가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쓰려고 만든 그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회사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나는 해외 주식도 이렇게 하고 싶고 코인 투자도 하고 싶고 금 투자도 하고 싶고 외화 투자도 하고 싶은데 그걸 개발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했거든요.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화가 돼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이 3개예요. 그 3개가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전체 자산으로 이 회사의 가치까지 다 더하면은 지금 한 100억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단히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지금처럼 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처럼만 계속 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어떤 그 수준은 더 이상 발전을 바라지 않는 정도가 됐을 때라고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뭐 목표나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의 삶이 그냥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책을 집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되다 보니까 뭐 일단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제가 보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매직 스플릿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책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뭐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출판해서 돈도 벌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이루고 나니까 그걸로 어떻게 보면 노동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책도 써야 되고 내가 강연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 쪽에서 얻는 뭐 제가 드리는 노력 대비해서 효과라고 해야 되나? 예, 수입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책이나 강연을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책이나 강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한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제가 노력한 거 대비 얻는 게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 훨씬 크더라고요. 예. 작가님처럼 자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저는 돌이켜보면 운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제가 휴직을 했던 것도 제가 뭐 계획에 의해서 휴직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회사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제가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 공부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투자도 하게 되고 주식 투자도 하게 되고 그걸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전략도 만들게 됐고요. 또 세븐 스플릿이라는 전략으로 투자한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불편해요,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만들어다 보니까 저도 지금 회사를 경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투자로 얻는 수익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재원이 됐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회사라는 게 생겼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사실은 저는 투자도, 그러니까 제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뭐 주식이나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큰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그 단계를 좀 넘어서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하고 싶다라고 바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서예요. 제가 처음부터 나 회사를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돈을 벌고 싶어, 월급 받는 백수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목표로 가시면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단계를 계속 밟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노동력으로 돈을 벌었어요. 시드를 마련한 거죠. 그 시드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지만 다른 분들도 저마다 어떤 능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분야, 아니면 뭐 취미로 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 이런 분야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 회사가 이 부분이 부족해,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원하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거를 또 사업화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노동의 대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 회사에 출근해서 별일 하지도 않고 웹서핑만 조금 하다 오는데도 월급을 이렇게 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는데 그게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생을 낭비한 거에 대한 대가거든요. 낭비라는 게 좀 말이 좀 너무 심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내 인생을 빌려준 그 회사의 오너나 그 회사의 주주한테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얻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되게 유한하고 소중한 가치를 주는 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계속 돈을 버는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노동력이, 내가 내 인생을 쓰는 시간이 투자, 그리고 뭐 저같이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주식시장을 안 보거든요. 아예 하루 종일 안 보고도 자본이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텀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시면 뭐 회사도 창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한 어떤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운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내 시간을 다른 회사에 계속 빌려주느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내 노동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내 시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벌게끔 하면 그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더 뭐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는 시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8년밖에 안 됐네요. 8년 전에는 눈앞이 깜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월급이 끊기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에 다시 가가지고 돈을 벌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회사마저 내가 완전히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작던 크던 투자라는 자본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너는 경제적 자료를 찾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팩트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겪었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